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돌아갑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걱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혹은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잠을 빼앗습니다. 평온을 빼앗습니다. 새벽 3시, 4시. 천장만 바라봅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나는 혼자 걱정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침이 되면 피곤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쳐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으니까요. 낮에도 걱정은 계속됩니다. 뉴스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자식한테 전화가 오면 혹시 무슨 일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합니다. 몸 어디가 아프면 큰 병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해줄 걸.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내가 한심한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걱정입니다. 아직도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더 초조합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라도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며 걱정을 정당화합니다. 걱정이 안전장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일이 안 생기나요?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불안해한다고 미래가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100년도 더 전에 한 철학자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걱정과 고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 이 말이 처음엔 무섭게 들립니다.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니체의 시선으로 걱정을 바라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걱정하는지, 그 걱정이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니체의 눈으로 삶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니체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축복인 동시에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상상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지금 이 순간만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험하면 도망칩니다. 내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이 능력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발전했습니다.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능력이 인간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니까 불안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니까 후회합니다. 다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책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생을 갉아먹는 생각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이 삶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걱정은 원래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걱정해야 살아남았습니다. 겨울에 먹을 게 있을까? 걱정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저 짐승이 위험한가? 조심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걱정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걱정하는 회로가 생겼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본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먹을 게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위험한 짐승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합니다.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몰라. 만에 하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며 걱정을 정당화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존재라고. 필요 없어진 후에도 계속 걱정한다고.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총을 내려놓으라. 전쟁은 끝났다. 걱정이 생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삶에는 독이 됩니다. 생존과 삶은 다릅니다. 생존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며 사는 것은 생존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니체가 말한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에 잡혀 있지 않고 현재를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 이 말을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럼 뭐 하러 사나 싶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말을 다르게 썼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해방으로 썼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결국 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 후면 당신도 없고 나도 없고 지금 걱정하는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자식 문제도 건강 문제도 돈 문제도 다 먼지가 됩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일까요? 니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비교를 끝냅니다. 지금 당신은 남과 비교합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남의 자식은 성공했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비교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후회를 끝냅니다. 지금 당신은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죽으면 그 후회도 사라집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100년 후에 누가 당신의 실수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니체는 죽음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려 할수록 삶이 작아집니다.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늙으면 안 돼. 나는 병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두려워집니다. 조금만 아파도 불안하고, 조금만 늙어도 슬프고, 죽음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죽음에서 도망치는 삶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쫓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죽음이 덜 무섭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삶이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오늘이 귀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걱정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후회할 여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체는 이것을 죽음 앞에서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이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어차피 죽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차피 다 죽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어차피 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이 시시해집니다. 작아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휘둘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 걱정이 생기네. 하지만 어차피 죽는데 이거 가지고 밤잠 설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문제는 안 풀립니다. 자식 걱정을 한다고 자식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건강 걱정을 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돈 걱정을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행동이 아니라 회피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문제가 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해결하려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뭔가 하고 있어. 걱정이라도 하잖아. 하지만 걱정은 행동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진짜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더 나쁜 건 걱정이 시간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인생을 계속 다시 사는 행위입니다. 10년 전 일을 생각합니다. 20년 전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 순간을 계속 되씹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했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써서 과거를 다시 삽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또 삽니다. 니체는 이것을 시간의 낭비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을 죽은 시간에 쓰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소모하는 삶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걱정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지금이 불행해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지금 미리 느낍니다. 니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불행을 현재에 가져와서 2번 겪는다. 한 번은 지금 걱정으로, 한 번은 나중에 실제로.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괜히 한 번 고생한 겁니다. 걱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니체는 이렇게 봤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서 현재를 놓치는 사람. 이미 끝난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묶여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 걱정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삶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걱정하며 보낸 10년과 살며 보낸 10년. 둘 다 10년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걱정하며 보낸 10년은 텅 빕니다.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불안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하지만 살며 보낸 10년은 차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10년을 보내고 싶습니까? 니체는 강함과 약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니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도 아픕니다. 강한 사람도 슬픕니다. 강한 사람도 걱정합니다. 인간이니까요.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걱정이 올라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약한 사람은 걱정에 붙잡힙니다. 걱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걱정 때문에 하루를 망치고, 걱정 때문에 삶을 놓칩니다. 걱정이 주인이 됩니다. 나는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걱정을 인정하지만 걱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걱정 위에 섭니다. 걱정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나는 오늘 할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 위에 서는 겁니다.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슬픔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감정을 다룰 것인가? 이것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해. 그래서 감정을 억누릅니다. 없는 척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더 커집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니체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마라. 인정하되 그 위에 서라. 걱정이 오면 그래, 걱정이 생기네 하고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걱정을 인정했으니 이제 살면 됩니다. 걱정은 걱정이고 나는 나다. 걱정이 있어도 나는 오늘을 살 거다. 이것이 강함입니다. 니체가 말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용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아픈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삽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네. 하지만 오늘도 하루다.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완벽한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오늘을 사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것이 불완전해집니다. 몸도 불완전하고 상황도 불완전하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니체는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별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걱정들. 니체의 관점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 인생에 대한 죄책감. 내가 좀 더 잘해줬다면, 내가 더 벌었다면, 내가 다르게 키웠다면,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 탓 같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부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 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양육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어차피 모든 부모는 죽습니다. 100년 후엔 당신도, 자식도, 그 죄책감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죄책감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했다면 충분합니다. 부족했어도 실수했어도 사랑했다면 됩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게 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사세요. 둘째,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직장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투성이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과거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만큼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조건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니체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왔다.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지혜는 그 실수들에서 나왔습니다. 후회하는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때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내 삶이었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 남들은 여유롭게 사는데 나만. 친구는 자식들한테 효도받는데 나는. 비교하면 항상 내가 부족해 보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니체는 비교를 삶의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당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남처럼 되어라. 하지만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끝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의 인생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인생을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남이 되려고 하지 마라. 60평생,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의 삶이면 됩니다. 넷째,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냥 끝일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요. 니체는 이것에 대해 명확했습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마라. 알 수 없는 것을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죽어봐야 압니다. 아니, 죽으면 알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겁니다. 니체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시간에 죽기 전을 잘 사는 게 낫다고. 죽고 나서 후회할 게 뭡니까? 아, 좀 더 걱정할 걸. 아니죠. 아, 좀 더 살 걸입니다. 좀 더 웃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즐길 걸. 이렇게 후회하지. 좀 더 걱정할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는 그때 생각하세요.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사는데 집중하세요.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회귀라는 니체의 유명한 생각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오늘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괜찮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런 하루는 다시 살기 싫어. 걱정만 하고 후회만 하고 불안하기만 했잖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살고 싶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꾸어라. 다시 살아도 괜찮은 하루를 살아라. 영원히 반복해도 후회 없을 하루를 살아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계 여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큰 성공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럼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까? 그럼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했습니까? 그럼 됩니다. 이런 하루라면 다시 살아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니체가 말한 삶의 태도는 이겁니다. 거창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큰 일은 못해. 의미 없어. 하지만 니체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오늘을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노년이야말로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룰 것도 별로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자유입니다. 니체가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일까? 기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작은 일을 합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책을 읽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삶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구나. 이런 하루면 충분합니다. 다시 살아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삶은 위대한 하루들로 이루어진다. 위대한 하루는 성공한 하루가 아닙니다. 완벽한 하루도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산 하루입니다. 걱정에 빼앗기지 않고 후회에 잡히지 않고 지금을 산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가 모이면 그게 위대한 삶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눈으로 걱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우리는 걱정하는지, 그 걱정이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 이 말이 처음엔 무섭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어차피 죽습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그렇다면 지금 그 걱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 후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자식 걱정도, 건강 걱정도, 돈 걱정도, 과거 후회도, 미래 불안도 다 먼지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걱정이 올라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걱정에 인생을 빼앗기지는 마세요. 걱정이 와도 그래, 걱정이 생기네 하고 인정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세요. 걱정은 걱정이고 나는 나입니다. 걱정이 있어도 오늘은 삽니다. 불완전해도 불안해도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니체가 말한 용기는 이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을 있는 그대로 사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60년, 70년.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견뎠고,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하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걱정에 쓰지 마세요. 사는데 쓰세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이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걱정하며 산 삶과 살며 산 삶.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내일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면 됩니다. 걱정에 빼앗기지 않고, 후회에 잡히지 않고, 지금을 살면 됩니다.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걱정은 남기지 마라. 당신이 남길 것은 걱정이 아니라 당신이 산 순간들이다. 자식들이 기억할 것은 당신의 걱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웃음, 당신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들입니다. 세상이 기억할 것도 당신의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준 친절, 당신이 살아낸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니 걱정 대신 마음을 남기세요. 가벼운 마음을, 평온한 마음을. 어차피 죽는다는 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오늘이 소중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걱정이 작아집니다.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걱정은 내일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 내일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걱정했습니다.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 없이, 큰 목표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날 뒤돌아볼 때 무엇이 보이길 바라십니까? 걱정으로 가득한 날들, 아니면 살았던 날들. 니체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병들어서도 고통스러워도 지금을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다시 살아도 똑같이 살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 삶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걱정 없는 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 걱정보다 삶이 더 많기를.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까지 제대로 삽시다. 안녕히 주무세요.